도전한 사람이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소셜스타 인터뷰 토크쇼의 진행자 국도영 PD. 소셜 디자이너 황희입니다. 네, 뭐 잠깐 카메라에서 보셨던 것 같은데 오늘 또 굉장히 또 특별하신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민운동가신데 네. 최근에 이제 검찰청에 개똥을 뿌리시고 경찰청에는 또 개사료를 던지신 또 우리 둥굴교 교주 네. 박성수 씨께서 또 저희 방송에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번 인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예, 저 아낌없이 뿌려드립니다. 예, 떠오르는 실행 사회비 종교 둥굴교 교주 둥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둥굴교 교주라고 하셨는데 스스로를 이제 둥굴교 사이비 종교라고 네네. 말씀을 항상 해주시는 네. 네. 이 저기 둥굴교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신가요? 둥굴교 계신 분들이 뭐 영양가 없는 분들이죠. 한마디로 영양가 없고 뭐 헌금도 안 내고 예, 뭐 교주가 어떻게든 구속되기만 바라는 예, 그런 어떤 예, 세디스트적인 경향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 세디스트. 네, 세디스트가 주위에 좀 몇 있는데, 예. 그 오늘도 이제 좀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 예. 또 앞에 이렇게 온 건 또 되게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예, 예. 가입 조건이 뭐 세디스트면 다 되는 건가요? 예, 세디스트면 되고 또 이렇게 네네. 돈도 또 많으면 좋고요. 그래서 뭐 헌집회나 안 쓰는 잔돈 같은 거 이렇게 후원 전문가거든요, 제가. 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활동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좋고 집문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집문서까지. 예. 체력을 겸비한 세디스트시면 좋죠. 예. 재력을 겸비한.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저기 교주님께서 그 본인이랑 엮이면은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그 일단은 우리 저기 둥굴님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신데 그 전에는 또 어떤 일 하셨던 분이세요? 아, 제가 저기 사회복지 전공을 했거든요. 사회복지. 예, 그래서 무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오. 있고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네네. 자원활동도 뭐 거의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 가령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 2007년도에 MB 정권. 저소득층 겨울 난방비 700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연탄값이에요. 연탄값을 그렇게 삭감을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700억.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뭐 집주인이 냄새가 나서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옷을 위아래로 껴입고 한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아이고. 이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초죠. 그 구세군에서 뭐 한 최대로 이렇게 딸랑딸랑 거려가지고 돈을 많이 모금했는데 그게 70억이더라고요. 그 10분, 그 10배 되는 비용을 없애버렸고. 예산을 그냥 개수 조정 하나 해가지고 살짝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런 걸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뭐 이쁘게 따뜻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차라리 이렇게 박 터지게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정책 하나만 이렇게 바꿔도 오히려 안에 있는 저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10명, 20명한테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그런 활동도 좋기는 하지만은 제 기질상으로는 차라리 박 터지게 싸우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박 터지게 싸우기 시작하시는 예. 거.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셨던 예. 뭐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제 1년 동안 이제 근무했고, 뭐 학교 다니면서도 뭐 4년 내내 이제 자원활동하고 그러면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때는 천사 소리 듣고 막 정말 뭐 훌륭한 분이라고 뭐 어디 교회 목사님이 선볼자리 이렇게 알아본다고 막 여성분도 이렇게 데려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힘들게 더 열심히 활동하는데 돌아다니면 뭐 종북 좌파 소리밖에 안 듣거든요. 많이 억울해요. 예. 어떤 게 진짜 모습인가요? 다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예전에 우리 박통 때나 해가지고 이 양반들 주장하는 바가 전인적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고 이렇게 아주 감성적이고 따스한 활동에서부터 아주 과격하고 어떤 박살내는 활동까지 이걸 다 종합하는 어떤 활동을 나름대로 기획하고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기가 그 MB 정권 때 그런 뭐 예산 삭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기가 되셨던 거예요? 아니 훨씬 전부터는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저한테는 이제 눈에 더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뭐 우리 둥굴님 하면은 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근에 또 굉장히 네. 그 뭐 똥 던지시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되셨었잖아요.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시고. 예, 예. 그 솔직히 좀 겁나거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활동하시면서? 아니 겁나고 그런 걸 이제 둘째 치고 저는 저기 뭐야 이제 개똥 뿌리고 이제 안에서 이제 구속되고 말고 막 구속영장 쳤다 뭐 했다 하면서 이제 난리 피우고 그러다가 이제 딱 출소를 시켜주길래 네. 유치장에 이틀 있다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 지구 영웅의 반열에 올랐었는데 이제 나오면서는 이제 사람들로부터는 이제 우주 영웅의 최소한의 우주 영웅까지는 아니라도 은하 영웅의 어떤 자비는 갖겠구나 해가지고 딱 이제 고개에 힘주고 딱 나왔더니 사람들이 개똥둥구리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현장에서도 광화문에서도 이렇게 뭐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은 개똥이시죠? 맞죠? 개똥!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기도 뭐하고 안 좋아하기도 뭐하네. 그만큼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예. 그 실제로도 그 전에 이제 둥구리 활동을 하시면서 박성수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계셨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기 둥구리에서 개똥으로 지금 변신하셔가지고 원래 이게 원하셨던 바는 아니신 거죠? 예, 그러죠. 어떤 작전 걸로 미스죠. 예. 작전 미스. 예. 작전이 뭐였나요? 난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고 싶다. 예, 저희 지금 당시에 이제 대검에서 워낙 제대로 수사도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않고 그냥 대충 봐주기 하고 당시에도 이제 최순실이 입국한 후로 안에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이 말 맞추게 하고 증거 은폐하게끔 그렇게 다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노하는 어떤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자. 시민들이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서 목소리를 외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저도 어디 단체나 수습된 사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하면서 검찰 해체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검찰 해체. 예. 시니어 검찰 해체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멋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을 진짜 없애라는 뜻은 아니구나. 지금에 있는 그거를 좀 없애라 이런 뜻이구나. 네, 그렇죠. 아까 그 글을 봤는데 특검처럼만 하면 네. 항상 박수 쳐줄 수 있다. 네, 이런, 맞아요. 만약 이런 사람 아니다. 네. 그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청에 가서도 검찰청에 가서 개사료 뿌리고 그 앞에서 또 멍멍 외치고 또 개뼈다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낚싯대 이렇게 만들어서 검찰청 직원들 들어가면 물어 하면서 권력의 개들 물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술도 그냥 개똥 그렇게 해도 뿌리고 개사료 뿌리고 하면서 이제 그런 도발을 많이를 했었는데 제가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또 더군다나 이 특검 사무실에도 화환 또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이런 검찰들한테 그렇게 정규 검찰은 아니지만 특검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감사의 박수를 치고 내가 꽃다발까지 보낼 줄은 이제 생각을 못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검찰만 있으면은 저 같은 사람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검찰이 없으니까 오히려 수사를 똑바로 해야 할 검찰한테 니네 수사 똑바로 해 하면서 그렇게 도발을 해야 하는 이런 국민이 가서 도발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둥구리님 하면은 페이스북에서 영상 같은 건 제작하셔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근데 사실 공통된 코드가 유머러스하다라는 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퍼포먼스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승화를 시켜내신 형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진지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유머 코드를 섞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는 되게 사람이 심각했었거든요.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혈서 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때려 부시고 한 십몇 년 전에는 시장실 들어가가지고 비리혐의 있었던 비리혐의로 이제 구속까지 됐었는데 쇠파이프 들고 가가지고 문자 때려 부시고 끌려 나오고 하면서 되게 이제 나름대로 쌀발했었고 험악하기만 했었고 또 바지에는 이 술을 놓고 다녔어요. 경찰 XXX 해가지고 바지에 수 놓고 다니고 가방에다도 비판하는 욕이나 쓰고 다니고 또 피켓은 항상 들고 다니고 피켓 들고 다니다가 또 저는 이제 면허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 버스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앞에서 항상 이제 피켓 들고 있고 버스에서 버스 앞에서 은들은들하면서 피켓 들고 있고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활동하면서 되게 이제 사람이 심각했어요. 심각했었고 또 나름대로는 이제 의무감 같은 것도 많았죠. 왜냐하면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뭐 정치인이나 이런 놈들도 잘못하는 거는 있지만은 기업가들이나 얘네들도 잘못은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서서 활동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뭐 TV에만 보고 저놈들 잘못했어. 아이 저놈 저 새끼들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시민들 중에서 과연 자기네 앞에 동네 앞에 있는 그 놀이터에 깨진 유리라도 이렇게 주워서 애를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휴지라 줍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고요. 이제 그런 반성을 딱 하다 보니까 아, 나부터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런 취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묵직한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좀 많이 시달려가지고 막 머릿속에 항상 그런 어떤 복잡한 생각들, 무거운 어떤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쭉 다니다가 뭐 용산 참사 현장에서 한 6개월 동안 뭐 하여튼 박터지게 싸우고 또 강정마을에서 또 한 2년 동안 또 박터지게 싸우고 이러저러 또 현장에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지방선거 있을 때 지방선거. 예. 뭐 하여튼 묶인 코드로 해가지고 이제 장난으로 뭐 이 잡놈들의 목을 칩시다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는 군산시가 동물원이냐 가축 같은 인간들만 나오네 해가지고 잡놈들 목을 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목 치는 포즈로 해가지고 포스터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해가지고 막 이 실시간 1위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전단지를 막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더니 그 전에는 군산 지역에 있는 웬만한 뭐 상가들 한 3-4번씩은 돌아다니면서 문 열고 들어가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뿌리고 그랬거든요. 뭐 이 몇 년 동안 그냥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수도사 생활하듯이 그렇게 이제 뿌리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 오더니 아 이거 좀 전단지 좀 갖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거기는 틀림없이 그 전에 몇 번 4-5번 갖다 준 데거든요. 아주 번화가여 가지고. 근데 그렇게 반응이 없던 분들이 반응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면 반응이 있네. 그럼 그 전에 내가 했었던 활동은 왜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 데만 이제 지쳐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뭐 인문학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어떤 의식이 깨일 여지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데만 바쁘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도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내고 이제 대학 보내려면 이제 또 거기에 학비 들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실직 가능성도 있고 또 공과금도 낼 돈도 이제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한 상태인데 가령 저쪽에서 어떤 분들이 막 구호 외치면서 지금 막 우리는 지금 힘듭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절규를 외쳐도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해야 할 목소리가 있더라도 그거는 조금 줄이고 사람들을 조금 힘든 사람들 조금 이렇게 즐겁게 하면서 빵 터지게 하면서 내 주장은 좀 묻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크게 봤을 땐 좀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이런 쪽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던 분들도 연락 와가지고 아, 재밌다고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전에 한 번도 활동 안 하셨던 뭐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전단지 뿌리고 1인 시위하고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셨구나. 계속 이제 그래서 그런 전략을 이제 써오고 있죠. 뭐 전략적인 선택이시네요. 네. 그렇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우병우를 능지처참해야 된다. 그것도 봤거든요. 인상 깊게. 예. 그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쉽지도 않거든요. 청와대 앞에 뭐 그 전에 지금 청와대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 청와대 갔을 때는 이제 그 규탄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하는 내용에다가 이제 박근혜 피켓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건데 이거 딱 사진 올려놓으려니까 방호과 직원들이 막 와가지고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랑 와가지고 이걸면 안 돼요 하면 막 막더라고요. 그렇지 당연히 맞겠죠. 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이제 이 특별 방호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이래저래 이제 저기는 있기는 하는데. 그게 아무리 그래도 뭐 집회 같은 경우도 이제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시위는 할 수 있는데 아니 대통령 이렇게 사진 가져다가 이렇게 규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진 자체를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북한 사회랑 진짜 똑같다. 북한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해가지고 막 잡혀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 북한 코드랑 똑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뭐 박사모들 막 이렇게 규탄하고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뉴욕타임즈에서도 심지어 한 일주일 전에 뭐 광신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국회 앞에 있는 경찰들마저도 정보과 형사들이나 국회 관계자들마저도 아니, 대통령 사진이 대통령이 대통령 비난하는 사진을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는 포즈처럼 이렇게 딱 들고 있게끔 이 역설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대통령이 자기를 이제 비난한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장난식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뿐인데 막 죽자사자 이제 막아가지고 한참 동안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세워놓고 이제 찍기는 했는데 하여튼 뭐 그 후로 해서 이래저래 다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걸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한 번씩 하고 있죠.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저도 이제 가끔 페이스북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근데 어디였지? 군산이었나? 그 네. 앞에서 이제 저기 하시는데 경찰분하고도 또 아시는 관계이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주 보셔서 그러는 건지. 아무래도 이렇게 뭐 반대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그분들의 고충도 좀 이해를 하시는 편이시네요. 그러죠. 네, 저기 사실 여기 경찰도 그러고 검찰들도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MBC, KBS 거기 뭐 기레기 언론이라고 하는 저기도 이제 그러고 그러지만 사실 안에서 이 옳은 목소리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이 저변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규탄성으로 이제 구호 외치고 이제 비판을 하고 그래야겠지만 거기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 힘을 실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 쳐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 경찰들이 잘하고 그러면 어디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경찰들 훌륭하십니다 하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해주고 해야 또 못할 때 뭐라고 이제 따끔하게 이제 목소리 외치고 그럴 때 이제 목소리를 제대로 이제 들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령 뭐 어디 현장에서도 전번에 이제 탄핵되기 직전이었었네요. 경찰들이 막 벽으로 막 국회 앞에 있었는데 그 전날이었었는데 막 벽을 세워놨다 보니까 막 화장실 어디 갈 수가 없네. 그래서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경찰 여기 지휘관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왜 화장실을 이렇게 다 막아놓고 그랬냐 막 화를 막팍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 건 이제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열은 확 받았는데 이 양반이 또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예,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가니까요. 경찰들이 웃더라고요. 이제 사실 경찰들이 뭐 이렇게 잘하는 거 있고 그래도 우리가 막 경찰들이나 박근혜 정권하고 이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열불 때문에 계속 이제 화만 내고 이제 신경질을 낼 수가 있는데 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오히려 이제 약발도 먹히고 또 막 계속 또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그러는 거는 온고집처럼 그렇죠. 그렇게 다 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뭐 그렇게 다 인정도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같은 인간들끼리 살아가다 보니까 다들 또 분명 같은 생각인 분들 많을 텐데. 맞아요. 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사실 뭐 이 박근혜 정권 어떤 규탄하면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렇게 싸우는 문제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얘네들 정권은 완전 절대 악이고 우리는 절대 선이다 이런 싸움은 아니거든요. 맞아. 잘못되는 거 이제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좀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문제고 결국 이제 이 사람들도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해가지고 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박터지게 싸워야 하다 보니까 이제 구호로 뭐 이렇게 구속하라 뭐 하라 이제 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 이렇게 다 포용하고 가야 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든 뭐 합리적인 거를 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우리 다른 부분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방식이 좀 피곤하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자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굳이 내가 그거를 앞장서서 하시는 건지. 제 이제 어디야 페이스북 저기도 그러고 제 카페 저기도 그러고 이 영문 저기가 그 주소가 my80go.co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80세까지 가겠다. 그런 취지인데 저는 80세 먹을 때까지 그냥 길바닥에서 이게 1인 쉬하고 전단지 뿌리고 그런 삶을 나름대로 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 소속도 안 되고 그냥 혼자 야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래저래 이제 세상의 문제, 뭐 근본적인 이제 환경 문제나 이런 데부터 이제 고민을 갖기 시작하고 그랬었겠지만은 지금 이제 지구가 지금 뭐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는 뭐 언론에도 뭐 12시에
다다르면 그걸로 종말인데 12시 5분 전이다 하는 뭐 그런 저기를 유엔 국제연합에서부터 지금 발표하고 그러면서 뭐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접해야 할 어떤 미래는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환경도 파괴되고 자원도 이제 고갈되는 상황에서 또 사람들은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마지막 시감자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박터지게 국가 간에 이제 싸워야 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후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냉전이 이제 종식된 후에 계속 그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각국에서 무장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뻔히 이제 정책자들은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자원도 이제 부족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감자를 우리가 차지해야겠네. 그러려면 무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박터지게 이제 마지막 최후 일전을 하려고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됐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일상에서 쓰고 소유하고 소비하는 그런 어떤 이 물품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는 거지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갖는 거 물론 그 사람들은 많이는 갖지만은 짜잘한 어떤 국민들 하나하나가 갖는 그런 어떤 소유와 소비에 그리고 또 더 높아지려는 어떤 권력 욕구 이런 게 다 뭉쳐져 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비판하기 전에 이제 나부터 비판하고 반성해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덜 갖고 덜 살고 그러려고 불과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아예 그 거주지 자체가 없었거든요.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면서 어디 사무실이나 어디 가게 옆에 들어가 시민단체 옆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뭐 유일한 재산이 뭐 박스 한 3-4개 거기서 이제 그 살면서 꼽사리 살면서 아이씨 여기 방 빼한데 그러면 이제 차 꾸려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사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성인이 된 이후로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거기 전단지 뿌리면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구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가 불명확하고 해서 구속된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고 하나였고 또 주거지가 또 불명확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도 집행유예 상태인데 그걸로 또 전번에 개똥 뿌렸을 때도 주거지 불명확 이유로 또 뭐 구속시키냐 마냐 해가지고 구속영장까지 나왔다가 지네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철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거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구속됐다 나오고 제가 막 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공간을 빌려줬던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두려워. 뭔가 이제 느낌이 안 좋아. 구속됐다 딱 나오니까 뭔가 느낌이 안 좋네. 분위기가. 우리도 뭔가 이제. 그래서 짐 빼서 나가야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안 잡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생활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재판이랑 다 끝나면은 그냥 다 업체에서 어디 산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또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산으로. 지금도 체력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전국 각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그렇죠. 뭐. 헝그리 정신 가지고 해야죠. 또 이제 배부르고 막 이렇게 뭐 갖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완전 이제 또 거들먹거리면서 활동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주목을 받으시니까 조금 이제 주변에 유혹들도 있으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전혀 없으셨어요? 유혹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 구속됐을 때도 이렇게 이 서초경찰서 예전에 검찰청 앞에서 구호 외치다가 이제 끌려가서 이제 구속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안에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받으면서도 피켓을 이제 조그맣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체포와 구속은 두렵지 않다. 다만 미인계만 두려울 뿐이다. 제발 좀 미인계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좀 유혹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유혹을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 유혹 좀 해주세요. 국정원 관계자님 제발 유혹 좀 해주세요. 저는 팍 넘어가요.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에 넘어가십니까? 또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뭐 샤방샤방 하는 스타일로 팍 넘어갑니다. 저는. 아니 근데 유치장에 이제 실제로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사실 뭐 유치장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뭐 하셨어요 이틀 동안? 거기는 어디야 저기야 구치소가 아니라 경찰서 유치소. 유치장을 하도 많이 가가지고 한 10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한 유치장을 말하시죠? 최근에 최근 개똥 뿌린 사건에 대한 유치장에서는 거기는 이제 계속 이제 단식했어요. 이틀 동안 이제 단식하면서 만약 이제 구속되면은 아예 그냥 계속 곡기 끊으면서 보석 재판해서 풀려나더라도 최소한 한 달은 이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죽으려고 그냥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수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다 굶어서 그냥 끝까지 가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 조금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단식에 해도 하루 이틀 해도 표 안 나는데 저는 한 며칠 하면은 살 쭉 빠져가지고 예전에도 군산에서 핵폐기장 사건으로 해가지고 있었을 때 한 7일 정도 단식을 하니까 45까지 빠지더라고요. 살이. 45kg. 예, 원래 살이 없다 보니까 뼈밖에 없다 보니까 쭉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때 구속돼가지고 이게 됐다면은 지금 이승 사람이 아닐 텐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거기 뭐 이 단식하면서 계속 단식하면서 그 유서 쓰고 있었죠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우주의 기운 이런 거 있나요? 그러면? 우주의 기운.